네, 안녕하세요. 숏팬츠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심지 붙여야 되는 부분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요크 같은 부분은 여기 이거는 이제 유인물이 없는데 내가 이제 붙이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이게 요크인데 요크 여기 허리선하고 여기는 엉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대각선이라서 붙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붙였습니다. 다대 테이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느끼기에 그리고 자꾸 만들다 보면 이 부분이 늘어나더라 해서 무조건 붙이는 건 아니지만 그 옷의 구조를 생각을 했을 때 붙여야 되는 부분의 느낌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크 부분 대각선이라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아랫부분만 붙였고 여기는 허리 부분은 밴드가 연결되는데 밴드 부분에 이렇게 심지가 다 붙죠. 밴드가 두 개죠. 위아래로 해서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안쪽에 들어가는 애는 전체 심지, 전체 실크 심지 이렇게 버블 없이 붙여야 되고 요렇게 심지가 중간에 끊어져서 위에 덧붙이는 거는 괜찮아요. 실크 심지라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두 겹이라고 해도 문제 없어요. 괜찮고 요렇게 해서 하나는 전체 심지를 붙였고 겉쪽에 오는 허리밴드는 전체 심지하고도 위아래 다대 테이프 붙였어요. 허리 많이 늘어난다 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대 테이프까지 붙인 허리, 그 다음에 주머니 감은 겉감 하나, 안감 하나 했고 여기도 주머니가 곡선이기 때문에 주머니를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한쪽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주머니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안쪽에 보면 이렇게죠. 이렇게 주머니 둘레 받고 나서 오바로크를 쳤는데 오바로크가 마침 핑크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을 갈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핑크가 은근 어울리잖아요. 그죠? 이쪽은 연한 핑크, 이쪽은 진한 핑크인데 딱 이쁘다고 우겨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로크 치면 이렇게 주머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곡선 부분이 지금 요거 박은 거는 다대 테이블 안 붙였는데 이렇게 주머니 입구에 다대 테이블 붙여주면 곡선 부분 늘어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상침, 장식 상침하기에도 이쁠 것이다. 붙여놓으면 붙이는 거랑 안 붙이는 거랑은 정말 간지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수고해주면 옷이 이뻐져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댕고 부분 심지 붙였습니다. 그죠? 요렇게 접힐 텐데 접히는 선보다 조금 더 크게 붙여놓으면 접히는 그 선이 심지 때문에 잘 다려져요. 그래서 앞판 했고 그 다음에 이거木가대라는 거는 두 장을 하라고 했는데 한 장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원단이 두 개 포개져 있으니까 재단할 때 굳이 한 장으로 재단하기가 오히려 더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두 장 해놓고 뭐 하나 버려도 되고, 그죠? 근데 지금 나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만들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로 만들어 볼 거다 하고 보여줄 거예요. 여기 이제 전체 심지 붙였고 반으로 접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 엉덩이는 주머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아웃 포켓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웃 포켓을 했고 그리고 밑단은 롤업 하고 싶은 사람 롤업 해도 되고 나는 롤업 안 하고 그냥 여기 시접을 많이 뒀어요. 한 4cm, 5cm 뒀어요. 그래서 얘를 훅 접어가지고 스티치를 굵은 너비가 두꺼운 여기 상침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상관없어요. 롤업을 근데 요렇게 말아서 롤업을 할 건지 원단에 따라 지금 해지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말아 올려도 배색이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해도 되고 한 번 롤업 해도 되고 그죠? 뭐 이렇게 풀리는 모양 그대로 위에 그냥 상침 한번 해도 되고 아니면 접히는 것보다 조금 더 접은 다음에 요런 식으로 롤업해도 돼요. 요렇게 해서 여기 한번 박고 박은 선 안 보이게 요렇게 접어 올리고 옆선에서는 고정되고 그러면 같은 겉면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디자인을 본인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짧게 있는 숏팬츠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옷도 많죠. 주머니감을 좀 더 길게 해서 완전 숏팬츠로 만들면 주머니감이 이렇게 보이는 바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을 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반전 시접이라고 했어요. 얘를 그냥 쭉 잘라버리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접을 건지 뭐 이렇게 접을 건지를 정한 다음에 여기 옆선을 자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랬으면 옆선도 그렇고 인심선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한번 크게 오버로커해서 크게 접을 거기 때문에 얘를 접어놓고 가위로 잘랐어요. 그랬더니 여기 모양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반전 시접. 그래서 여기를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어찌 롤업이 됐든 그건 본인이 디자인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퍼 준비, 양면 지퍼 준비하라고 했고 그래서 재단이 이렇게까지 됐을 때 뒷판 엉덩이 주머니 이렇게 아웃포켓을 요 선을 하나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아웃포켓 사방으로 시접 접어 달인 다음에 요 선을 먼저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몸판에 이렇게 실표뜨기를 했고 그 위에 아웃포켓 위치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잡을 때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주머니를 몸판 위에 올릴 때 몸판을 쫙 당기고 주머니도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손을 너무 당겨서 봉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주머니 이렇게 주위로 이렇게 몸판이 물어요. 아주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근데 이거를 올려서 핀업을 할 때 몸판은 가만히 놔두고 주머니 얘를 오히려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이만큼 여유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핀업을 할 때 얘를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몸판도 당기고 쫙쫙 당겨서 완전 종이 접듯이 해버리면 여기가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짝 여유 있게 요만큼 여유 있게 살짝 요렇게 잡아가면서 핀업을 해서 박아야 박고 나서도 내가 여기 박은 거 보면 주머니를 박고 나서도 몸판이 편안하죠. 이렇게 편안하죠. 아니면 당겨서 박으면 여기가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자기 본인이 진짜 그렇게 실수를 해봐야 아 이거구나 라고 알기는 하던데 어쨌든 나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요렇게 뽕냥뽕냥 여유 있듯이 핀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핀업도 여기 핀의 머리가 내가 노루발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핀업을 요렇게 해버리면 꽂은 상태에서도 노루발 지나갈 수 있죠. 요 핀 끝이 거의 끝에 다일랑말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슥 거의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멀리. 그러면 이런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박으면서 빼도 되지만 좀 안 움직이고 박으면서도 얘네들이 꽂혀 있는 게 더 나는 마음이 편하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박은 선에 그거 핀 끝을 약간 멀리 해서 하는 게 좋고 내가 지금 이 사용한 실은 잘 보이죠? 잘 보이는 건 상침하는 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건 40수, 60수 실을 사용하는데 나는 30수예요. 또 20수는 좀 많이 두꺼워서 바늘까지 바꿔야 돼요. 미싱 바늘까지. 요거 30수 정도가 이렇게 장식 상침하기에 딱 좋습니다. 두께가. 그래서 면 30수 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장식이 되게끔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가 살짝 울죠? 이거는 여기 대각선이라서 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림질로 하면 싹
없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아웃 포켓 됐고, 그 다음에 앞판 주머니. 자, 앞판 주머니는 겉감 안감 해서 봉제를 할 건데, 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 자, 여기 주머니 이렇게 생겼죠? 다대 붙였고, 먼저 안감을 겉안을 구분을 해서 여기 겉하고 마주 봐야 돼요. 겉하고. 그래서 겉것이 마주 봐서 여기 곡선을 박을 거예요. 자, 다대를 딱 물고 박으니까 안전하죠. 곡선 부분 가입밥. 곡선 부분은 거의 1cm 간격으로 가입밥. 직선은 듬성듬성 해서 뒤집기. 이렇게 뒤집을 때 안감을 완전히 안 보이게 싹싹 밀어 넣는 게 겉에서 봤을 때 안감이 전혀 안 보이게 밀어 넣는 게 정답이고, 나는 안감이 예쁘다 이렇게 조금 보이게 은근히 일부러 이렇게 안감을 이렇게 보이게 약간 내서 다리는 것도 뭐 때에 따라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완전히 밀어 넣어서 다려올게요. 자, 이렇게 다렸죠. 이렇게 항상 받고 다리고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장식 상침으로 위에 쫙 눌러 박아도 되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상침이 보이는 게 싫다 하면 얘를 쫙 펼친 상태에서 시접을 이쪽으로 안감 쪽으로 꺾어서 여기 완전히 옆에 바짝 붙여서 한번 쫙 박아주는 게 누름 상침이죠. 네, 그래서 누름 상침으로 쫙 해서 한번 박으면 착 잘 넘어가서 안감이 안정적이게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상침해도 되고. 자, 이렇게 상침을 뭐 한 줄 해도 되고 두 줄 해도 되고 청바지처럼. 자, 이렇게 뒤집어서 주머니감 올리기. 이렇게 올릴 때 어디가 옆선이고 어디가 여기 주머니 안선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반대로 하지 말고 그대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제껴서 주머니 둘레 니은자로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머니가 이렇게 벌렁벌렁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조금 옆선에 조금 고정 박음질. 완성선보다 안에 들어오지 말고 자, 이렇게 조금씩만 고정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오버로크 하고 오겠습니다. 자, 됐죠? 앞판 주머니 됐고, 이쪽도 됐고, 그 다음에 이 요크는 내가 지금 연결을 해놨는데 여기 긴 쪽이 뒷중심이다, 그죠? 여기 짧은 쪽이 옆선 쪽이고 뒷중심에 연결해서 오버로크 한 다음에 시접을 한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상침을 해 놓은 상태예요. 요크 이렇게 박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뒷판이죠. 뒷판 여기 인심선 뺐고 뒤중심선 박았습니다. 뒤중심선 박고 오버록 친 다음에 상침을 할 거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침할 거면 여기 요크에 상침했던 위치하고 똑같이 시접 이쪽으로 꺾어서 위쪽으로 상침을 했어요. 청바지나 이런 해지 원단 같은 경우에는 상침선을 많이 주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앞중심 같은 경우, 네, 앞중심은 여기밖에 안 되죠. 여기 지퍼 달아야 되는 부분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박아야 돼요. 오버록도 좀 어긋나기가 쉽지만 펼쳐가지고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뒷판 요크를 연결을 할 거예요. 뒷판 요크는 V자라서 박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박은 다음에 회전을 획 해서 박아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도 오버록 해야겠죠? 자, 오버록 한 다음에 요크 시접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상침을 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서 왼쪽으로 상침을 하면 되겠어요. 상침을 할 때는 솔기선을 쫙쫙 펴주는 게 좋아요. 울어서 위쪽으로 말리면 옷이 작아지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박았으면 옆선을 박아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보통 이제 바지 만드는 거랑은 요크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달라요. 그래서 바지 통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순서가 조금 다르니까 꼭 요 순서대로 해야 맞아집니다. 옆선은 박을 때 여기 뭐예요? 주머니하고 같이 눌러 박으면 돼요. 옆선 박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인심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인심 가운데 선을 맞춰서 핀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앞판 뒷판 만나고 앞판 뒷판 만나고 뒷판끼리 앞판끼리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할 때 뒷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반전 시접이 있었죠? 그거 살리면서 그거 생각해서 살리면서 박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시접이 좀 차이 나거든요. 요게 나는 잘라내야 되니까 1cm 이게 차이가 안 나야 돼요. 난 지금 그거 자를 때 길게 잘라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방금 박은 옆선과 인심선, 그 다음에 밑단선까지, 밑단선 오버로크 할 거면 밑단선까지 오버로크를 쫙쫙쫙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그거 오버로크 하고, 그거 밑단까지 오버로크 하고, 옆선 가랭이 오버로크 다 하고 다려왔어요. 네, 여기 옆선 같은 경우에는 상침을 쭉 하다가 주머니 끝선 정도까지 하면 예쁜데, 상침을, 장식 상침을 한다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끝에 마무리 한 요 정도 짧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줄로 쭉 상침을 해도 되고, 스티치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놓느냐가 옷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거 제품, 완제품을 보고 따라 하면 돼요. 이렇게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퍼가 남았습니다. 지퍼. 자, 그 다음 이제 지퍼를 해야 되는데, 묵가대라는 게 있었죠. 그 몸판에 댄 거 말고, 묵가대에도 전체 심지를 붙이시고, 전체 심지 붙이고, 요렇게 니은자로 오버로크를 할 거예요. 오버로크 할 때 아랫부분을, 지금 얘가 묵가대가 옷을 입었을 때 오른쪽에 와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박아야 되겠죠?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박았으면 여기 밑에가 오버로크가 안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온다고 생각하고 아랫부분을 찾아서 기역자로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박았으면 되면은 밑에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버로크를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지퍼가 길죠? 기니까 지퍼를 어디를 사용하냐면 끝부분은 긴 만큼 잘라서 버릴 거고, 여기 위에 부분에는 여기 마금새가 있죠? 상귀 멈춤이라고 하는 여기 새가 이렇게 콕 집어서 시작 부분이 표시가 있어요. 그 위로 요만큼 남는 부분은 시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허리에도 시접을 1cm 뒀죠? 그래서 여기에서 1cm 내려와서 그 상귀 멈춤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cm 살짝 넘으니까 여기에서 1cm 내려간 데서 상귀 멈춤이 있도록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오버로크가 있는 부분까지 가장자리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지퍼랑. 그죠? 그렇게 해서 지퍼를 열고 박아도 되고, 요거 연결할 때는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여기 한 줄을 쫙 박아서 고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고정이 됐죠. 고정을 해 놓고
어디로 가느냐? 몸판으로 가는데, 몸판에 여기 시접이 우리가 댕고 부분에 4cm씩 줬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접어서 위에 지퍼 받고 하면 나중에 여기 오버로크 할 때 껴서 박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박는데 다릴 때 앞중심선, 원래 있었던 그 앞중심선에 딱 맞게 다리는 쪽이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앞중심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약간 밀어내서 다려 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다리세요. 한 0.2mm 정도, 3mm 정도만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서, 여기 지금 보면 너치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가위밥을 준 너치가 여기 있어요. 요것보다 조금 더 크게 다려놨죠. 그런 식으로 왼쪽은 조금 더 크게 다려놓고 심지를 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려져요. 그죠? 그럼 여기 두 줄 오버로크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연결된 지퍼를 오른쪽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허리 가장자리에 맞게, 얘도 허리 가장자리, 요 묶아대도 허리 가장자리에 맞게 되는데 지퍼에 톱니만 보이게 이렇게 위치시키는 거예요. 지퍼에 톱니만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핀꽂기, 지퍼 쫙 열고 끝까지, 우리 가랭이까지는 인심선 다 박아놨죠? 그러면 여기를 아이고야,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박을 때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톱니 바로 옆에 1mm 옆에 이렇게 상침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그냥 가지고 가서 바로 봉제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정장 바지다 할 경우에는 여기 상침이 보이는 게 안 예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시접을 이렇게 제껴놓고, 여기 시접을 딱 잡고 이렇게 샥 제껴놓고 안쪽에서 박는 거예요. 안쪽에서 박을 때 톱니 바로 옆에 바짝 붙여가지고 왼오르발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 콘솔 지퍼하고는 또 다르죠. 이렇게 제껴서 톱니가 있는 바로 옆을 박으려면 왼오르발로 바짝 붙여서 박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껴서 박아도 되고, 나는 지금 계속 상침을 하고 있으니까 상침을 할 거라서 위에 눌러 박을게요. 눌러 박을 때도 요 한 줄 그 왼오르발이 없으면 톱니 때문에 자꾸 미끄러져요. 그래서 왼오르발로 바꿔서 아니고, 노루발도 오른발 왼발이 있는데 내가 지금 끼운 게 이렇게 끼면 안 되죠. 반대로 끼워야 되죠. 됐습니다. 지퍼 연결됐죠? 그 다음에 지퍼를 닫아주세요. 자, 닫고 여기 위에 왼쪽에 있는 애를 엎어가지고 박아야 되는데, 얘를 지퍼한테 이렇게 연결해서 제껴가지고 왼쪽에 있는 댕고와 지퍼 토대천과 이렇게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묶가대는 제껴놔야 되겠죠. 묶가대까지 같이 박아버리면 지퍼를 열어도 벌어져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왼쪽 댕고와 지퍼 토대천을 이렇게 같이 박아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잡히는 대로 쓱 박아버리면 여기 위치가 나중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벌어져서 지퍼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박을 때는 얘의 위치, 박아야 되는 토대천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할 때는 그냥 박는 게 아니라
잘 잡아줘야 돼요. 얘를 했을 때 여기 아까 0.3mm 정도 더 내서 다리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앞중심을 그대로 올렸을 때 딱 맞게 올려버리면 얘가 아슬아슬하게 이빨이 지퍼의 이빨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엎어줘야 돼요. 이렇게 엎어줘야 돼. 안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안 보여야 되는 여기 아주 예민한 위치를 정확하게 핀으로 이렇게 꼬집듯이 찝어주세요. 이렇게 안 벌어지게. 2mm 차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방한자를 밑에 대고, 왜 대냐면 대고 제끼잖아요. 제껴서 지퍼하고 댕고하고만 핀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묶가대를 제껴놔도 되고, 제껴놔도 밑에 얘가 있기 때문에 묶가대 사이에, 묶가대하고 지퍼 사이에 방한자를 싹 껴서 이렇게 놓고 집어놨으니까 그대로 얘만 제껴가지고 뭘 하느냐, 토대천하고 댕고하고를 이렇게 핀업을 하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딱 요 자리여야 되니까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박아야 되니까 얘를 빼는 거예요. 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위치를 잡아놨으니까 잡아놓은 대로만 박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열고 쫙 제끼면 이렇게 잡혀 있죠? 잡힌 대로 왜 노루발로 해도 되고, 얘는 그냥 일반 노루발로도 해도 돼요. 근데 지퍼 그 이빨 바로 옆에 박는 게 좋으니까 외노루발이 있을 때 같이 박아두세요. 끝부분은 너무 끝까지 박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여기 부분이 꼬이게 되니까 한 1.5cm 정도는 남겨놔도 괜찮아요. 왜냐면 또 상침할 거라서.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지퍼 올려볼게요. 이렇게 박혀 있고 샥 올리면 지퍼가 이렇게 예쁘게 됐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도 옷을 입을 때 벌어지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상침을 이렇게 놔야 됩니다, 그죠? 상침 놓을 때도 얘 같이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제껴놓고, 그래서 여기 부분에 그 댕고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지퍼가 달릴 거라서 지퍼 달리는 쪽에 댕고는 그냥 그 1cm 놔두고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여기 대고 있으니까 튼튼해서 좋기는 하던데 잘라내도 괜찮아요. 여기서 뭐 오버로크해서 쳐내도 되고, 처음부터 얘는 시접을, 앞중심의 시접을 오른쪽에는 잘라버리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침을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여기까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상침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곧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자, 우리 상침 폭이 3cm였죠. 1, 2, 3 3이었죠. 자, 3cm였고,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지워지는 초크로 그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묶가대 사이에 얘 집어넣기. 같이 집히면 안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예뻐야 돼요. 다 잘했는데 여기 이상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이제 애를 써서 핀업을 한 다음에 묶가대 제끼고 박아야 됩니다. 제끼고 박을게요. 노루발 바꿔. 자, 상침 예쁘게 됐죠? 보통 여기 상침 청바지 같은 경우에 두 줄 하죠. 두 줄 할까요? 자, 이렇게 상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여기 부분 묶가대와 댕고 부분 여기 안쪽에 여기 부분을 딱 제껴보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딱 합쳐가지고 여기 부분을 상침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댕고랑 묶가대를. 요거는 그냥 되돌아박기를 해서 그냥 고정으로 박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완성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상침도 보통 이렇게 돼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침은.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밑단하고 허리벨트 남았는데 허리벨트 같은 경우에 자, 겉쪽에는 심지와 다대까지 붙였고 안쪽에는 이렇게 심지만 붙였죠. 그래서 겉과 겉을 마주대고 요렇게 보면 지금 곡선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더 긴 쪽이 이 허리선하고 같이 박히는 거죠. 몸판하고. 그죠? 그러면 얘를 아랫부분은 박지 말고 얘를 요렇게 총 보면 이제 디귿자로 여기서 시작해서 쭉 박아서 이렇게 디귿자로 박아야 되죠. 요거를 박을 때 안쪽에 그러니까 바지를 보면 안쪽에 얘를 제껴서 이렇게 봤을 때 안단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안단의 끝 처리를 같이 접어 넣어 가지고 커프스 하듯이 접어놓고 여기서 접어놓고 올라가서 접어넣어서 양쪽을 다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안단이 접혀 박혀 있지 않고 끝에 그냥 바이어스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쁘라고 바이어스 처리를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오버로크 처리만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접어 들어가고 여기도 접어 들어가 있으면 여기 시접이 너무 두꺼워져서 오히려 여기가 이제 예쁘지가 않죠. 원단에 따라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겉쪽은 박아서 뒤집어 올리지만 안쪽은 그렇게 그냥 펼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청바지도 그렇고 면바지도 그렇고 남자 면바지도 보면. 그래서 그냥 오버로크 해도 되지만 옷을 벗었을 때 여기 오버로크가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감싸 놓으면 배색도 되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스 해도 되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냥 오버로크만 해도 됨.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디귿자로 위쪽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외곽선 더 좁은 쪽으로 이렇게 디귿으로 박아야 돼요. 그죠? 요거 박을 때 우리가 앞에 여민 부분을 더 줬죠. 3cm, 4cm 그죠? 얘는 왜 더 줬냐면 얘는 여기가 앞 중심인데 요거를 쫙 펼치면 얘는 중심보다 이만큼 시접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까지 요렇게 감싸서 시접까지 있으려면 요 분량만큼을 우리가 살려줬어요. 근데 한쪽은
살아있고 오른쪽은 살아있고 얘는 앞중심보다 조금만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디귿자로 박을 때 한번 여기 요렇게 비교를 해서 여기서 딱 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쪽은 딱 맞아지는데 한쪽은 남아서 잘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디귿자로 받기보다 길이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 이럴 때 이렇게 패턴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뒤중심, 그 다음에 옆선, 앞중심선을 너치로 아니면 연필로 표시를 해서 뒤중심은 여기에 맞고 옆선 이 너치에 맞고 앞중심 이 너치에 맞고 하면 딱딱딱 떨어지니까 혹여나 내가 모자르게 했더라도 아 여기가 틀렸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벨트 박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잘 늘어나서 사이즈 자체를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벨트 할 때도 그냥 무작정 디귿짝으로 박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 옆중심이 아닌 거야. 조금씩 이렇게 뒤틀려서 박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지가 허리랑 몸판이랑이 제자리에 안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심이 되는 중심과 옆선, 뒤중심 정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주머니 위치까지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너치는 옷의 균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표시를 해서 박는 게 좋고 이거를 재단을 하자마자 표시를 해도 좋지만 심지를 붙이고 나서 약간 변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를 붙이고 나서 다시 종이 패턴을 올려서 짝짝짝 표시를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알겠죠? 변형이 되면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그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얘는 붙여서 안 늘어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붙여져 있고 곡선으로 재단이 되어 있어서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봉제할 때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살포시 애기 다루듯이 하고 위에 해서 너치로 맞춰서 해야 아주 궁합이 잘 맞는 허리벨트로 딱 박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이 많지만 중요한 얘기였고 무슨 옷을 만들든지 위치에 맞게 너치에 맞게 봉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옷을 자꾸 만드는 버릇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옷이 계속 매끈한 옷이 나오지 처음부터 박을 때 에이 쭉 박아버려 해서 여기도 그냥 핀 안 하고 쫙 박아버리면 박다가 늘어나서 얘가 길어지든지 벨트가 길어지든지 끝 길이가 딱 맞아질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핀업 안 하고 길이 안 맞추면. 근데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완성을 했으면 와 옷이 됐네. 옷이 된 것만으로 그냥 신기한 거야. 그냥 거기서 만족해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꼭 잘 맞춰서 다림질도 계속 자주 하면서 만들어서 좋은 옷을 자꾸 만드는 버릇을 해야 그게 끝까지 가요. 처음부터 대충 하면 그게 잡아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쫙 맞춰서 나는 맞춰놨거든요. 맞춰놨기 때문에 디귿자로 받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자, 끝은 뾰족하게 빼주고 요거를 박을 때 벨트 부분에도 상침을 해도 되고 지금 여기 누름 상침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안감이고 여기가 겉감이죠. 그러면 안감 쪽으로 시접을 쫙 당겨가지고 방금 박은 선 한 2mm 옆에 쫙 안감 쪽에 박는 거예요. 그럼 여기 끝에는 박혀있기 때문에 끝까지 노루발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루발 들어가는 데서쯤부터 완전 끝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원단을 이렇게 쫙 펼친 다음에 시접을 안감 쪽으로 눕히고 완성선에서 안감 쪽으로 2mm 옆에
요렇게 해서 딱 접으면 여기가 겉쪽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누름 상침을 해 놓으면 요렇게 접힐 때 겉감 쪽에서 안감이 안 보이게 아주 잘 눕혀져요, 시접이. 그러면 요렇게 해서 쫙 꺾어 가지고 그냥 다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끝에 보면 완성선보다 겉감이 안감을 요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안감이 전혀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다려올게요. 자, 이렇게 다려서 예쁘게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목가대 있는 데서부터 여기는 아니고 요게 겉이죠? 겉과 겉을 마주대고 요렇게 딱 맞게 해서 허리선을 1cm로 쫙 둘러 박을 거예요. 그러려면 핀을 꽂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시접을 여기 있는 시접을 같이 안 받고 이렇게 제껴놓고 적젖도 제껴놓고 이렇게 지금 한 바퀴 쫙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시접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되죠. 지저분한 시접 이렇게 싹 덮을 수가 있죠. 이렇게 덮으면 여기 시접은 서서히 이렇게 해서 샥 접히면서 안단이 이렇게 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 겉쪽에서 상침을 해줘도 되고 상침하기 싫을 경우에는 여기를 솔기를 쫙 벌리면 솔기가 이렇게 보이죠? 박은 선이 쫙 벌려가지고 요 사이를 정확하게 똑같은 색깔일 때 나는 지금 좀 두꺼운데 이 원단 색깔과 똑같은 색깔을 얘를 샥 벌려가지고 요 사이를 싹 박는 게 그래서 이게 딱 놓고 다리면 그 솔기에 박은 선이 안 보여요. 그게 숨은 상침이에요. 그죠? 그래서 숨은 상침으로 얘를 고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여기 상침할 거다 하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고 박으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손바느질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 놓을 때도 가지런히 이렇게 잘 놔줘야지 더 당겨 박거나 느려 박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다려 놓은 모양대로 잘 놓고 시접은 안쪽으로 집어넣고 얘를 울지 않게끔 자기 자리를 잘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는 살짝 접히면서 이렇게 끝부분에 핀업을 해서 박히는 선은 꼭 안쪽이기 때문에 꽂아 놓고도 봉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지퍼까지 완성이 됐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안쪽에 봉제가 됐죠. 그래서 요거 오버록 해도 되고 아까처럼 그 바이어스가 되어 있어도 되고 안쪽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돼서 쫙 올렸을 때 여기가 이제 여기는 댕고 부분만큼 크고 얘는 앞중심선하고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뭘 달면 됩니까? 단추 구멍하고 단추를 달아도 되고 마이깡이라고 하죠. 걸고리, 바지에 다는 걸고리 해도 되고 뭐 청바지면 그 흔들이라고 하죠. 청자켓에 있는 흔들이 달아도 흔들이는 그냥 그 두 개가 한 쌍이거든요. 봐서 이렇게 꾹 누르면 되는데 그걸 하든지 스냅을 하든지 여밈을 하면 돼요. 네, 마이깡을 다는 게 가장 그거죠. 그래서 여기가 허리 부분이 이렇게 안 늘어나죠. 이게 심지 붙이고 다대를 붙였기 때문에 얘가 이쪽이나 이쪽이나 박을 때 탄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굉장히 잘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다대하고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다 만들고 나서도 원래 패턴대로의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만 남았어요? 밑단만 남았네요. 밑단 접어 올려서 박는 거죠. 롤업을 해도 되고 디자인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밑단 박을 때는 이게 시작 처음에 박을 때 되돌아박기가 되잖아요. 이 되돌아박기는 이렇게 실이 뭉쳐져 있으니까 옷의 인심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가운데부터 시작한다라든지 옆선부터 시작을 굳이 되돌아박기 뭉치는 부분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인심 부분이 제일 안 보이니까 하면 되고, 지금 내가 밑실을 바꿔서 20수예요. 얘는 더 두꺼운 실이에요. 그래서 색깔 밝은데 더 두꺼운 걸로 해서 지금 완전히 선명하죠. 더 두꺼운 스티치가 됐어요. 얘는 20수고 얘는 30수예요. 30수가 덜 부담스럽고 20수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싶을 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핀업을 안 하고 하지만 밑단이라도 꼭 핀업을 하고 하세요. 이게 잘 될 것 같아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나중에 딱 받고 나면 이렇게 탁 평평한 게 아니라 꼬여 박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꼬여서 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꼭 핀업을 하세요. 1대1이더라도. 됐죠? 이렇게 두터운 폭이 넓은 스티치도 괜찮죠? 자, 이렇게 했고, 이게 그거 남아있는 지퍼 있죠? 남아있는 지퍼는 그냥 자르지 말고 끝부분에 한번 되돌아박기를 해서 자르던지 아니면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을 남아있는 천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천으로 여기 받고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싸서 예쁘게 박아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감싸도 되고 한번 박아볼까요? 이렇게.
박아놔도 돼요. 이게 지퍼가 기성복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딱 맞춰서 그 짧은 지퍼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만들다 보면 이렇게 끝처리 이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밑단까지 됐고 밑단 다려올게요. 자, 이렇게 되면 뒷판이 좀 더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마이깡이나 단추나 해야겠죠.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